네, 안녕하세요. IT 플러스 디지털 헬스케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세컨브레인 연구소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크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헬스케어라는 얘기에 대해서 오늘하고 이제 26일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오늘은 맞춤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커스가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하면은 개인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혹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회사들도 있구나, 혹은 이런 그룹, 이런 섹터에 있는 회사들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다음 주에 만나는 자리에서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가 뭘까요? 헬스케어라는 말도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게 되면은 이런 용어로 나오게 되죠. 헬스케어라는 거, 건강관리 시스템이다. 넓은 의미에서 질병의 치료를 한다, 예방을 한다, 건강 관리를 해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 요새 검색하게 되면은 이런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 KT도 그렇고 SKT도 그렇고 큰 기업들이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일 많은 관심으로 보시지 않으실까 싶은 게, 작년 한 해 동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하면은 주식에 관련된 이슈들이 제일 많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 이야기가 아닐까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건강과 의료 분야에 있어서 비약적으로 발달을 하기 시작했다. 의료 분야가 예전보다 한층 더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평균 수명이 조사된 자료가 통계청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83세 정도까지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죠. 안타깝게도 이 노란 걸 보시게 되면은 64.4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유병 기간 제외한 기대 수명,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3세까지는요 건강하게 사는 거고, 평균적으로 그 이유가 되게 되면은 어디가 좀 아픈 상태에서 우리가 나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연도별로 보게 되면은 꾸준히 상승해 왔었죠. 이제는 남자분들도 2019년 기준으로는 80세 이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86세까지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이 표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진. 2013년도 5월에 나왔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표지였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아이는 120세까지 살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했었었는데, 기대 수명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아직 100세 시대가 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럼 현재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누구냐? 일본에 118세 할머니가 계시죠. 근데 그 밑에 지금 기사가 약간 잘렸는데, 중국에는 134세까지 살고 계시는 할머님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오래 사는 시대로 접어들게 됐어요. 이분 제일 유명한 분이죠. 미래학자이자 미래하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 헬스케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인공지능 이야기를 할 때에도 빠지지 않는 분이기도 합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신데,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특이점을 싱귤라리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특이점이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인공지능, 로봇 이런 얘기도 좋기는 한데 네 글자가 나왔어요.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산다는 거죠. 핵심이 여기 있네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늙지 않고 젊게 오래 산다. 150과 11, 이 숫자는 뭐냐? 이분이 하루에 드시는 알약, 건강제 약의 숫자가 1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의 목표는 2045년까지 일단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불로장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테니까. 이게 사실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로 만드는 기업들이 있죠. 조선시대로 가볼게요. 조선시대 남자들의 평균 수명,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배우분들이 나오니까 오래 살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균 수명을 보게 되면은 35살 이하였다고 합니다. 35살 이하. 야, 그러면은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대부분은 이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가 돼요. 조선시대 기준이면. 굉장한 혁명이 일어났었던 거였었죠. 도시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 사람, 모든 것들은 생명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유명한 동물이 한 마리 있죠. 벌거숭이 두더지 쥐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레이 커즈와일, 여기하고도 같이 이어지는데요. 구글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만들었던 회사가 칼리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자, 이 기업의 목표는 생명 연장의 꿈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500살까지 늘리겠다. 이거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벌거숭이 두더지 쥐죠. 이 녀석이 왜 대단하냐? 평균 쥐보다 수명이 10배나 더 길다라고 합니다. 늙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영생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죽는 걸 보게 되면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암에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암에는 비슷하게 걸리는 걸로 얼마 전에 정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언제가 되느냐? 2045년이라고 하니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부터 제대로 된 연구가 시작됐으니까요. 다시 가보죠. 유전자에 대한 연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타카라고 하는 예전 영화가 있죠. 이 영화에서는 이제 우리들의 미래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유전자를 보게 되면 얘는 나중에 커가지고 의사가 되기 괜찮을 거야. 얘는 나중에 커서 축구선수가 될 거야. 미리 결정을 지어놓고 나서 거기에 더 많은 트레이닝을 시키는 결정된 미래에 대한 영화였었어요. 현실도 있죠. 제일 유명하신 분, 안젤리나 졸리죠. 이분이 살에가 빠지지가 않는데 자기를 테스트를 해보고 나니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았었기 때문에,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높았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해서 치료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유전자 가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이 접목됐을 때 뭔가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자, 그런데 의료 분야에서는 포피 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0년에 대두되기 시작했던 표현이었었는데 이게 의료의 미래라는 말을 듣고 있었죠. 어떤 거냐? 이 정도면 완벽하다. 예방의료, 참여의료, 예측의료, 그리고 맞춤의료.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을 하고 방지를 좀 해주고 환자하고 의사가 함께 의학에 있어서 결정을 좀 내리고 유전학을 통해서 미래 질병을 예측하고 개인의 맞춤형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래 사는 건 문제없다. 점점 가능한 일로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 아주 과거에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을 치료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의료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앞으로는요, 맞춤형 의료 그리고 정밀 의료로 들어가게 돼요.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도죠.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헬스케어 분야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제도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더라.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전통적인 리스크는 뭐냐? 환자예요. 환자 개개인. 의사들의 말을 안 듣더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오고 나서 다음 주에 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가질 않습니다. 나의 건강은 내가 제일 잘 안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얘 때문에 바뀌었죠. 되면서부터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가 됐습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은 원래 기업에 어울리는 말이었었죠. 디지털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시켜라. 이 이야기였었는데 이 이야기가 의료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가 바뀌기 시작했죠. 허용해 주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학에 관련된 것들, 의료에 관련된 것들, 기업들이 꽤 많이 성장을 했죠. 우리 주위의 샘플만 몇 가지만 봐볼게요. 다들 보셨죠? 관련된 감염증 상황판입니다. 너무 잘 되어져 있죠? 혹은요, 자가진단 키트와 같은 것들, 나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이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앱들이 정말 편하게 돼 있는 경우들 거의 없죠. 지금 예방접종 사전 예약하고 신청하는 걸로 들어가게 됐죠. 이것도 심플하게 되어져 있죠.
스마트폰으로 혹은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능하고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도 우리는 예약을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이게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학과 관련되는 거였었어? 이게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네이버만 들어가셔도 제가 선별진료소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가 다양하게 데이터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맞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활용들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제는 지자체까지도 모두가 다 활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 콜센터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격리하고 계시는 분들,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도움까지도 이미 한번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들이 가속화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제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싸우는 로봇 기억하실 겁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로봇은 점점 많이 쓰이는 시국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두 번째,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더 많이 증가하게 됐죠. 여러분들 비타민 더 많이 챙겨 드시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관심 증가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면서 우리한테 헬스케어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모바일 기기, 그리고 웨어러블. 이 두 개의 조합이 이루어진 것 덕분에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속화됐다. 개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이프 헬스케어 사이클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으로 한번 봐볼게요. 우리 개개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료를 이용을 하는지, 어떻게 병원을 가기 시작하는지 이거를 한번 보자면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는 이유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진짜 아파서 급하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아프기 전에 가죠.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을 받기 위해서. 자, 병원에 가서는요. 우리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하는 방식은 개별 진단이 있을 거고 인공지능을 쓰는 방법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 처방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개개인의 현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접목되는 의료보험이 있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든 손해보험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과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죠. 자,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맨 앞부분에 있는 개인은 그렇다면 아프기 전에 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부분이죠. 다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의료 서비스, 기기, 의학, 보험, 건강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디지털이 접목되는 것들이다. 병원에서 항상 듣는 이야기 있으시죠? 우리가 병원을 가면은요. 아파서 병원을 갔던지 아니면 건강검진 받을 때 정말 건강하시네요. 이 이야기보다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라. 이게 말이 쉽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만들어주고 있죠. 개인으로 이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 건강을 내가 더 많이 챙겨야 되면서 자, 첫 번째 운동 데이터입니다. 운동에 관한 데이터들 여러분들 평소에 운동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안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운동 데이터가 예전보다 더 많은 각도에서 더 많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만 하더라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피트니스, 헬스, 러닝 이런 식으로 검색만 해보시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던 나이키와 같은 곳들은 별도의 앱을 만들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의 특징은 혼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게이미피케이션,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승부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효과를 줬었습니다. 심지어는 홈트 시장도 계속 뜨고 있죠.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지만 우리가 한참 썼을 때에는 헬스장을 못 갔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운동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제일 꺼려지는 것 중에 하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자세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거를 해결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카카오 VX라든지 아니면 통신 3사에서 같이 손을 잡고서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을 만들어냈죠. AR을 기반으로 해서 홈트를 지원해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 건강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아까 보셨던 그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병원에 가기 전. 우리가 병원을 가기 전에 개인의 건강이 우선돼야 되니까요. 우리가 먼저 튼튼하고 건강하게 되면 병원을 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권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걸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메타버스 이야기라면 항상 빠지지 않는 회사 중에 하나,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인수했었던 오큘러스를 통해서 만들어낸 오큘러스 퀘스트 2. 국내에서도 꽤 많은 제품이 팔렸는데 이거를 뒤집어 쓰고서 권투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운동도 굉장히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구글링을 해보시게 되면요, 이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빼신 분들은 10kg 이상 감량하셨다는 정보도 볼 수 있게 돼요. 얘는 어떤가요? 파이트 캠프라고 하는 재미있는 게 나왔죠. 파이트 캠프. 밖에서 싸우지 말고 이 글러브를 쓰고 앞에 있는 샌드백을 치면서 권투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도구입니다. 권투를 집에서 배워라. 그 밑에는요, 이건 정말 신기해서 저도 한번 구매해 보려고 하는데 고스트 페이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특수하게 되어져 있는 이 안경을 쓰면은 여러분들 눈앞에 러닝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요즘에 혼자서 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동질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랑 같이 달리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또 경쟁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디바이스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얘도 나왔었죠. 집에서 운동을 하는 것들. 집에서 자전거를 달리게 되면은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연동이 되어서 나의 순위도 볼 수 있고 시합에 직접 참여를 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들. 디지털, 헬스케어, 그중에서 건강에 대한 분야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지금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슈하고 너무 잘 맞았죠. 모니터링 어떨까요? 내가 운동하는 건 좋아요. 근데 운동을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나의 건강 상태를 측정을 할 수 있다라면 뭔가 나를 모니터링 해줄 게 필요한데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모니터링 도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스마트폰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잘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자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장들이 뜨기 시작했죠. 이런 기사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애플 워치가 내 목숨을 구했어요.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검색하면 항상 이런 얘기 나와요. 아이폰이 내 목숨을 구했어요. 갤럭시가 내 목숨을 구했어요. 근데 이게 웨어러블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애플 워치에 대한 얘기가 있고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갤럭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우리들의 생명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손목 위에 주치의가 됐기 때문이죠. 손목에 올려놓기만 하면은 나에 대한 정보를 가져간과 동시에 나한테 이상이 있을 때 경고를 해주게 된다. 애플워치 시리즈가 굉장한 헬스케어 도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비싸기만 하고 예쁘기만 한 시계가 아닌 거죠. 여기 들어가져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게 들어가져 있어요. 혈중에 있는 산소에 대한 것들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들. 애플워치 차고 계시는 분들은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다양한 센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미 들어가져 있고요. 게다가 심전도 측정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죠. 손목에 두고 있을 때 나의 심전도를 측정하고 싶은데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 혹시 문제가 생겼다? 평소와 다르다? 그러면 이거를 노티를 해주게 되는 것들이죠.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부터는 손 씻기에 대한 안내까지. 잘 때 이분이 잘 자고 있는지 아닌지, 운동 모드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 부정맥에 대한 알림 기능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등급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승인이 났었고 국내까지 들어오게 됐죠. 물론 애플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 더 볼까요? 건강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나 애플워치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라면 건강이라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이미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했다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게 되는 것들이죠. 평소에 얼마나 걸으시는지, 잠을 얼만큼 주무셨는지, 체중을 입력했거나 집에 스마트한 체중계가 있다면 이것과 연동되는 것들, 여러분들의 활력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지금은 일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냥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이, 모든 기기들이 서로 센서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주게 될 겁니다. 구글. 애플이 있으면 구글도 빠질 수 없죠. 구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자, 구글도 이미 건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었던 스마트워치라고 할 만한 것들은 아직은 없었어요. 구글은 항상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만 하고 있죠. OS를 배포하는 것만 했었습니다. 이랬던 구글이 달라졌죠. 핏빗을 인수했기 때문인데요. 작년 이때쯤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에는 구글이 핏빗을 인수하긴 했지만 제대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은 꽤 멋진 일이 일어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공식화됐습니다. 인수가 공식화됐고 올해 10월 정도면은 구글에서 만든 구글 브랜드를 단 첫 스마트워치인 픽셀워치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 픽셀워치가 스마트워치 시장을 평정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구글의 스타일은 계속해서 뭔가 디바이스를 자체적으로 만들지만 그걸 많이 팔 생각은 없죠. 업계에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다른 데들도 보고서 이 정도는 만들어야지 이런 가이드 되는 제품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애플로 거의 천하통일이 되어져 있던 이 분위기에서 새로운 디바이스 그것도 구글이 작정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냈다? 꽤 많은 기대를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건강 데이터의 연동을 통해서 헬스케어를 노리고 있죠. 제일 무서운 적은 얘죠. 샤오미. 가성비 하면 빼놓을 수 없죠. 자, 미밴드 5가 나왔고요. 미밴드 6까지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무서운 이유는 저렴하다라는 거죠. 저렴한데 손목에 차기에도 괜찮아요. 자,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만 해더라도 국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 디바이스를 만드는 곳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손목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건강을 수집할 수 있는 액티비티 트래커를 만드는 곳들이 시제품이다 보니 보통 가격을 측정하는 게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가격이 그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 샤오미가 미밴드 시리즈를 들고 나오면서 시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죠. 3만 원대가 나와버렸으니까 간편하게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얘를 쓰는 겁니다. 조금 더 고급 제품을 쓰고 싶으면요, 그러면 시계류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 상태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밴드는 흑백에서 컬러로 바꿨고 운동 기능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가격은 계속 3만 5천 원대 이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미밴드 6가 나왔죠. 여기서도 수집하는 데이터들은 이 정도까지 됩니다. 건강에 대한 데이터들, 내가 달리고 있다라면 어디까지 달렸는지. 물론 이제 국내는 글로벌판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만큼 다양한 기능을 쓸 수는 없지만 샤오미의 가장 무서운 점은 샤오미의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샤오미 체중계가 있고요. 샤오미 신발이 있습니다. 샤오미 미밴드가 있고 와치가 있고 다 가지고 있죠. 갤럭시. 좋은 승부가 되고 있는 갤럭시 워치 3가 나오면서 여기도 혈압과 심전도에 대한 기능이 들어갔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에 갤럭시 P2가 나왔죠. 49,500원이라는 삼성스럽지 않은 가격에 나왔었어요. 이게 나오면서 꽤 많이 팔렸고 이게 노리는 것도 역시 한 가지죠. 샤오미의 미밴드처럼 단순하게 액티비티 트래커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 운동 데이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 이 관점에서 봐야겠네요. 자, 삼성 헬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도 이 정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측정해 줄 수 있는, 나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의료기관들 그리고 보험사 여기하고의 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 번에 토털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야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눔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혼자의 의지만으로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 누가 나를 좀 코칭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눔코치라고 하는 게 나왔고 전 세계 250만 명, 나스닥 상장 예정이라고까지 되어져 있죠. 이래서 요즘엔 만날 수 없다 보니 원격으로 관리를 해주는 코칭 트레이너 분들도 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빼놓을 수 없겠네요. 항상 병원 가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다. 스트레스를 줄여라. 코로나 블루 시각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게 명상과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심리적인 방역이 필요하더라. 많은 회사들이 있죠. 전 세계로 유명한 두 개의 앱이라고 한다면 캄 그리고 헤드스페이스와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상에 관련된 앱들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귀를 집중하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단계로 되어져 있어요. 다만 이런 앱들은 무료는 아니죠. 구독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달 일정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성장을 했죠. 심지어 헤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넷플릭스의 드라마로까지 올라와져 있죠.
이걸 한번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병원을 어떻게 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병원을 가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 개인형 맞춤 의료에 있어서 아프기 전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드릴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스트레스 줄이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아마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냥 휴식만 하면 되는 건지 이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의 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스트레스 줄이기에 백인열 대표님을 모시고 나서 이야기 듣고 나서 저는 Q&A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Q&A를 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전문가분이시기 때문에 전문가분께서 지금 보시는 입장, 그리고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을 좀 보게 되면은 우리 가병부터 좀 보죠. 스트레스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네. 있을까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람마다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런데 건강검진센터에 가면 이제 자율신경계를 기반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어떤 심박 변이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을 현재 많은 연구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가로 할 수 있는 기기들도 있지만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가까운 건강검진센터에 가셔서 HRV라는 그러한 자율신경 변이도로 스트레스를 측정해 본다면 아마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나의 스트레스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서도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간단한 문진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가능은 한데 이왕이면 한 번은 가보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될까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스트레스를 나의 네네.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와서 지금 이걸 보고서 저도 좀 답변 드리고 또 대표님의 답변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움직임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는 1인 기업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이승영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우선 제가 먼저 답을 드리자면은 저는 당연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건강이라고 하는 분야가 특히 헬스케어라는 분야가 우리가 뭐 디지털이 엄청나게 접목돼야 되거나 이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도 해주셨고 저도 이제 명상에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었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들, 누군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디지털이 접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또 그 부분을 찾고 투자가분들도 찾고 계시다 보니까 그쪽 준비하시는 것들을 저는 계속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치매 예방은 정말 다양한데요. 아마 치매 전 단계 환자들, 치매 전 단계도 환자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환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힐링비트는 알파파와 베타파라는 뇌파를 긍정적으로 균형을 적절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영향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치매 예방을 하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아마도 전체적으로 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중간중간에 일과 시간 중에 들으시다 보니까 멈춰놓고 들었다가 놓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개발하신 힐링비트 앱을 저도 다운을 받아서 좀 써봤습니다. 제가 또 요즘에 명상 이런 거 관련된 거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정말 제 심박수를 측정한 걸 집어넣고 나서 그런 다음에 들으니까 그 상태에 따라 다른 음악들을 좀 들려주더라고요. 네. 명상에 대한 것들, 제가 잠을 잘 때 들을 수 있는 것들, 집중하는 것들. 근데 아직까지는 곡이 한 가지씩 정도밖에 없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베타 버전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현재 힐링비트 개발은 완료가 되었는데요. 네. 이제 B2B 협업으로만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B2C 제품은 6월 중순에 이제 네네. 런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림픽을 기점으로 네네. 저희가 선수들과 함께 이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힐링비트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마 다운 받을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실험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무료로 다운은 받을 수 있는데 네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곡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현재 이제 6월 어플리케이션이 런칭이 되면
1070개의 고기 런칭이 될 거고요. 1070개. 다양한 장르에 또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작곡가들이 개발한 그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힐링 비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고 난 다음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궁금했었고 아까 강의 중에 중간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한 6월 정도라고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게 그 얘기였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미 1,700 정도 개의 곡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 네, 1070개이고요. 1,070개. 네, 한 달에 20개씩 계속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20개씩 개발한다라는 말씀은 그 내부에서 그 음원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내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제휴가 되어져 있는 ASMR이나 이쪽이 또 있으신 건가요? 처음에는 내부에서 개발을 한 700개 정도 내부에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700개 정도. 지금은 네, 좀 더 다양한 또 고객들에게 B2C로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다양한 장르를 개발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은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티스트 분들이 협업이 되신 분들이 있고요. 네, 그건 또 저희가 또 자세한 내용을 6월 달에 돼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지금 질문 들어온 거 한 가지 더 봐보겠습니다. 네. 벤치마킹하고 계신 해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혹시 해외 사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네. 말씀드리면 이제 바이노럴 비트라는 걸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노럴 비트는 우리의 오른쪽과 좌측의 어떤 뇌파를 적절하게 섞어주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벤치마킹은 했지만 접근 방법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힐링 비트 같은 경우는 뇌파 쪽보다는 나의 심장 소리, 그래서 나의 심장 박동수와 가까운 소리를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은 지금 국내 특허나 또는 해외 특허 등록이나 출원으로 기술을 보호받고 있어서 아마 힐링 비트가 처음에 개발된 게 2016년 네네. 한국연구재단의 의학학 분야에 제가 연구 책임자로 있으면서 직접 개발을 하게 되면서 네네.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감히 좀 이렇게 처음 가는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되게 시작된 시작 시점이 오래가 됐었군요. 네, 2016년부터 이제 환자들에게만 적용을 했었고요. 네네. 시대가 있고 환자들이 태어나면서 또 일반적으로 많이들 요구를 하셔서 그러한 것들에 맞물려서 이제 제품화 시키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뒤늦게 들어오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하나 네. 더 봐볼게요. B2C 사업 모델이 기본형과 프리미엄 두 종류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개인 심장 박동수 입력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필수인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거는 제가 써보니까 필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심장 박동수 직접 재가지고 입력을 하셔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고객이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해도 되고 네네. 만약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가 있다라면 자동으로 연계도 가능합니다. 단 네. 안드로이드는 지금 모든 것이 승인을 풀어놔서 가능한데요. 네네. 이제 iOS는 몇 가지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서 네. 제한이 되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기다렸군요. 그러니까 구글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갤럭시 워치나 이런 거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애플워치는 승인 단계가 좀 남아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아까 전에 1번 질문 있었습니다. 질문 나왔던 것 중에서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 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기본형과 프리미엄 두 종류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두 종류였던가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기본형, 프리미엄 서비스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나의 심박동수와 동일한 BPM을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은 이제 특허가 많이 있어서 기술을 보호받아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나의 안정시 심박동수보다 플러스 몇 BPM 또 마이너스 몇 BPM에 네. 따라서 수면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집중력을 향상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로 해서 네. 일반형 서비스는 저희가 프리로 네. 제공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는 유료화 시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일반형은 일단은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 기쁜 소식이네요. 네.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질문이 저희가 하는 단톡방에도 올라오고 한 가지 더 올라와서 일단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고서 드릴 수 있는 부분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방향 제시와 국내 제도적 현황을 문제점 위주로 설명과 개선 방향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오늘은 좀 개인의 특화가 되어져 있고
그 다다음 주에 진행할 때는 기업에 좀 특화를 맞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스타트업들의 방향 지시라기보다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스타트업들인데 국내 대기업들도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이걸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좀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러한 것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네. 보면 넘어야 될 산인 그렇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근거 기반 실무가 제일 중요하다. 근거 기반의 실무. 네. 다시 말하면 EBP, Evidence Based Practice. 그래서 그냥 고객들에게 일반적인 좋다라는 말보다는 네. 이러한 다양한 임상 시험 결과를 거쳤고 안전성을 확보했고 효과를 보았습니다라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의학적인, 과학적인 네. 임상 시험 효과라는 것에 대한 최초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도 연구진들로 이루어져 있는 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연구 개발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고자 이런 것들을 목표로 비전으로 또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 기반 실무가 중심이 된다면 스타트업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이면서도 좀 본질적인 내용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되는 것들을 갖고 있느냐 아닌 거냐 이 네. 차이가 될 텐데 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데보다 더 빠르게 더 다양하게 경험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우리의 핵심 무기다. 그렇게 네,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네,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만 있다면 기업 가치와 펀딩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네. 네네. 현재 기업 가치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수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없을 것 같고요. 우리 펀딩은 유튜브에 지금 남아요. 네, 투자 라운드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신다. 네,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이제 9개월 차입니다. 네네.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투자 라운드 진행하고 있어서 네. 긍정적인 투자하실 거라고 한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신 밑에 이메일 주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쪽 통해서 따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언제나 환영입니다. 질문 나왔습니다. 아무튼 음악에 대한 것들이고 아까 전에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신의 음악 소리, 당신의 심박동 소리, 심장 박동 소리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질문이 여기 나왔네요. 나만을 위한, 저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혹시 진행 중에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은 지금 올림픽 선수들에게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림픽 선수들에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네. 그 선수만의 심전도 파형을 직접 저희가 테스트하고 네네. 그 선수만의 주파수를 그대로 추출을 해서 완전히 동일한 가장 닮은 소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한 종류의 음악이라고 한다면 그 음악을 정상 심박동수가 1분에 60에서 100회거든요. 네. 60bpm, 61bpm, 62bpm부터 쭉 100bpm까지 총 41개로 저희가 다 수작업으로 쪼개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한 종류의 음악이지만 나의 심박동수와 맞는 동일한 BPM을 골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만을 위한 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음악을 만들어준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프리미엄 서비스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맞춤형 파형의 소리 외에 비타민과 같은 다른 것들도 제공할 수 있는가요? 질문자분 그 비타민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건강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맞춤형 케어이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지금 힐링비트는 하나의 프로젝트이고 출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건강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또 제공할 거냐 맞춤형으로다 이런 질문이 아니신가 싶네요.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지만 마음 챙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힐링 중요하죠. 토크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리학적인 스트레스도 접근하고 네네. 심리학적인 스트레스도 같이 병행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도 몇 개 남아있고 시간도 좀 남아있다 보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네, 많이 특이하다고들 하십니다. 네, 저는 회사 이름을 들었었을 때 네. 이게 서비스명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대한민국 스트레스 줄이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 사업자 등록증 출력하셔도 이름 꽤 길 것 같거든요. 네, 은행에서도 신기했고 신청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이게 맞냐고 몇 번 질문을 듣기도 하고 또 투자자분들도 뭐 호기심을 갖거나 네네. 어쩌면 또 불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근데 반응을 앞으로 글로벌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글로벌로 갈 때는 이 이름이 아니라 힐링비트로 그냥 가실 생각이신 건가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네. 글로벌 갈 때는 대한민국 대신에 K자를 쓰자라는 저희 구성원 팀들이 많이 있어서 네네. 아마 스트레스 줄이기라는 이름 앞에 대한민국 대신 K자가 붙어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을 제가 드렸던 이유가 스타트업들한테도 저도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길게 지으셨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스타트업들도 글로벌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고 네. K라는 이름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내신 김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바디프렌즈와 협업도 얘기하셨고 네. 저희가 지난번에 메타버스를 다루면서 VR을 좀 다루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VR 기능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힐링비트 드라이브 얘기도 해주셨고 네. 바디프렌즈 협업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언제부터 만날 수 있죠? 바디프렌드 협업은 이제 7월 정도에 7월 제품이 정도에. 출시될 예정이어서 네. 지금 제품의 최적화 단계에 가고 있고요. 네. 바디프렌드의 정확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네. 어떠한 땡땡 프렌드라는 제품으로 힐링비트가 탑재되고 바디프렌드의 안마의자에 앉게 되면 이제 나의 스트레스와 심장박동수가 측정이 되면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솔루션으로. 힐링비트가 제공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요새 뭐 안마의자 쪽도 헬스케어 쪽에는 네. 개인 퍼스널 헬스케어 쪽으로는 유명하고요. 또 앉아있으면은 심박수 측정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뇌파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네. 그거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고 드라이브는 어떻습니까? 드라이브는 언제부터? 힐링비트 드라이브는 이제 협업하는 시작 단계이고 네네. 저희도 이제 개발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관심을 많은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네네.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타게 되면 여러 가지 프리미엄 서비스를 접하게 될 건데 네. 그때 심박동수나 자동차 핸들이나 의자에서 체크할 수 있는 메디컬 데이터는 많은데 그것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공해 주는 건 현재 새소리나 파도 소리나 그쵸. 빗소리나 진동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운전자의 메디컬 데이터를 활용한 힐링비트가 솔루션으로 나오고 속도 옆에 하트레이트까지 나온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져서 조만간 긍정적인 저희의 기대를 좀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디지털 콕핏이라 그래서 삼성에서 추진하는 것들도 있고 지금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긍정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관련된 업체들하고도 해외 기업들이 많이 협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회사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할 텐데 헬스케어 분야하고 자동차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생산해낸 모든 데이터가 우리를 측정하는 데이터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앉아있을 때 허리 굉장히 아프시잖아요. 최근에 안마의자 기능 들어간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한쪽 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울러지는 분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 몇 개 더 들어와서 질문에 대한 것들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는 저희들 전체한테 던져주신 질문 같은데 현재는 다소 생소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대중화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노력은 저희들이 하는 노력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노력도 있고 정부기관에서 해야 되는 노력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대중화된다면 저희 네. 같은 스타트업들은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기회가 더 저희가 많아지겠죠. 그럼요. 많은 힘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이제 순간인 것 같고요. 이제는 거의 많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멀지 않은 그 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이 나오기 바로 직전의 단계이지 않을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도 학교에 있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다 소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만 그쳐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이 힐링비트를 시작으로 해서 나오는 그 순간 많은 곳에서 이 대중성은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분야는 지금 올림픽 선수들한테 저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많은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합 전에 도핑 테스트 때문에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 없는데
올림픽위원회에서 허락한 단 한 가지는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나오고 평소에 무엇을 듣습니까? 라고 할 때에 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선수들에게 그런 음악보다는 이제 그 선수들만의 심박동수와 심전도파형과 동일한 힐링 비트를 적용해 주니까 시합 전에 긴장 완화가 상당히 되고 그것이 성적 평소 기량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현재 레슬링 선수들이 아주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시작으로 저는 좀 대중화를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팬심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시장이겠네요. 조심스럽게. 네. 네네, 그거는 뭐 저희 따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서.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타트업이시고 요즘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핵심에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만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피부로 느끼시는 분위기가 지금 9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요. 네. 시국에 이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전에 헬스케어 시장에서 스타트업을 바라봤던 거하고 요즘하고 분위기가 체감하시기에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저는 2000년 초반 때부터 병원에 있었고 2000년 초반에 병원에 네, 있었고 임상 경험과 또 대학과 네. 모든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 라는 1년 사이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고요. 네네.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은 상당히 많은 예전 것에서 버리지 못하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찾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자들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다양하게 만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약회사라든지 네. 의료기라든지 이러한 모든 시장들이 아주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수용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기술들보다 내가 더 먼저야 라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기술들, 변화되는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하고 하는 것들이 좀 스타트업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규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도 네. 느끼시기에 좀 많이 열려졌다 예전보다는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좀 어려우신 답변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환자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은 WHO에서도 보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을 앓기 전 예방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예방이죠. 근데 때문에 예방에 대한 개념이 전 국민, 전 세계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제일 궁금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돼서는 제도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빗장은 많이 풀리고 있어요.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위기도 줬지만은 잠깐 멈춘 상태에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또 준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질문들이 또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다 드리게 되면은 네, 다 드리게 되면은 오늘 끝날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초반에 이야기 드렸었던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거기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기도 하고요. 혹시 지금 의문점들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으신데 전체적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의문점이라면 저희가 2주 뒤에 다시 만났었을 때 거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혹시라도 힐링비트 쪽에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대표님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그 회사 사이트에서 질문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네, 거죠? 친절한 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2주 뒤에 디지털 헬스케어 다른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